안녕하세요. 켄입니다. 가정법에 대한 질문을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찍는 게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첫 번째는 구조가 약간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구조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상황별로 문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가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가정법 자체를 if로 시작하는 문장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은 if라는 문장을,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결론을 먼저 내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언어예요. 누가 뭐 해, 뭐를, 그다음 because 하고 다시 흐르는 이런 영어적인 표현을 안 한 상태로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라고 if를 먼저 뿌리고 시작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연산을 완전, 그러니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곱하기, 그러니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머리로만 한다고 생각하면 비슷한 난이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이거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를 한 번 꼴 거를 두 번 꼬니까 더 힘들 거예요. 이 풀을 쓰면은. 저는 적어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시작하는 편인데, 그러려면은 가정법을 먼저 배우셔야 가정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법 뒤쪽에, 이제 가정법의 결론 주절에 들어가는 슈랩이랑 쿨랩, 울랩, 이 세 가지 가정법들 뭐뭐라면 후에 3문장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해놔야지, 선행으로 해놔야지, 그래야 이게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가정법이 왜 그렇게 어려워졌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걸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딱히 누가 막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저는 막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어렵냐 하고. 진짜 한 페이지 한 6장, 7장 쓰면서 가정법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랬었어요. 전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거예요. 이게 원래 문장에서 맞아요. If the man will be good, I will marry him이 맞아요, 원래는. 만약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때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걸 내가 판별할 수 있다면은, 좋은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나는 그와 결혼할 것이다. 면은 이거를 if the man will be good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해보면은 대충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들으면은 그냥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라는 게 캐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게 쓰고 싶지가 않아요. 약간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언어는 약속이에요. 내가 A라는 말을 하는데 A라는 말을 던졌을 때 B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C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면 다 의적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해내기 위해서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한 약속이 하나씩 생겨난 게 언어의 발달 과정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If the man will be good, I will marry him.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랑 다의적으로 혼선이 오냐면은 그 남자가 지금 상태는 아니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된다면은 변화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If the man will be good이면은 will become good이랑도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의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야, 말 너 그렇게 하니까 우리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새로운 약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장을 그러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해서 if the man will be good부터 시작해서 if the man had been good까지, 여기 이건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원래 문장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if the man will be good, I will marry him. If the man is good, I would marry him.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면은 나는 그 남자와 결혼할 의향이 있어.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발전 과정에서 다의적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if the man was good, 과거에 좋았다면 I would have married him. 나는 그와 결혼을 했었을 텐데. 그죠? 할 의도가 있었을 건데. 이런 식의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니까 다의적이니까 야, 그럼 그렇게 쓰지 말고 하나씩 땡겨. 그래서 이걸 올려서 땡긴 거예요. 한 칸씩. 이거를 이렇게 땡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 쓰게. 그래서 if the man is good, I will marry him. 그 당시에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면은 나는 그와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네. 그렇게 합시다. 좋아요. 악수. 끝. 이렇게 약속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모르고 영어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심 갖고 그렇게 혼란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걸 기억하세요.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를. 그럼 이제 좋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건 어떡하지? 그러면은 내 앞에 이 남자가 있는데 내 부모님이랑 나는 얘기를 잠깐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랑 내가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남자는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if the man was good, I would marry him.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는 그 남자와 결혼할 의향이 있었겠죠. 어머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문장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과거 문장을 여기다 썼던 거를 땡겨서 여기서 쓰는 거예요.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반대의 가정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알았다고 했다고 칠게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 10년 동안 그 남자 놓쳐가지고 결혼도 못했잖아. 라는 말이 예를 들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야겠죠. 그 당시에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와 결혼할 의도를 내가 가졌었겠죠. 근데 그 말을 하려니까 혼선이 와요 또. 아니 그 말은 어떻게 하지? 그럼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럼 그 말은 이렇게 합시다. 라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 야 이렇게 조합하면은 저거랑 겹치니까 안 되고 이렇게 조합하면 이거랑 겹치니까 안 되고 그러면은 그래 헤드를 가져와서 have pp를 가져오자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거를 have pp를 가져와서 썼다고 칠게요. If the man has get 되겠죠. has been good. I have married him. 이렇게 썼는데 야, 근데 너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현재 완료 문장을 거기다 쓴 거야?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다의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has는 안 되겠네. 그럼 head로 하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악수. 이런 식으로 뭔가가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약속이 이렇게 세 개예요. 원래 있었던 얘는 퇴색되어 가겠죠. 내지는 얘는 다른 곳에 쓰이는 거죠, 이제. If the man will become good, a good person 내지는 good 내지는 be 내지는 become good, I will 이렇게 되면 지금은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인 거. 하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의적임을 피하려고 하나가 생겨났어요. 하나가 생겨난 게 아니라 땡겨왔어요. 과거 문장을 위로. 그리고 또 더 과거 문장, 그러니까 과거 문장을 위로가 아니라 미래 문장을 현재 문장을 미래에다 쓰기로 하고 그리고 현재에는 과거 문장을 땡겨서 현재에다 쓰기로. 그럼 과거의 얘기는 어떻게 할까? 땡길 게 없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헤드핀을, 헤드피피를.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을 어려서부터 외국인 부모, 미국어를 사용하는 부모님 밑에서 보고 자라지 않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논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니까 외우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게 아니고서는 딱히 저런 말이 있을 리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었을 거예요. 이렇게 If the man will be good, I will marry him. If the man is good, I will marry him. 근데 이게 다의적이니까 야 그거 쓰면 안 되겠는데? 빼고 야 한 칸씩 땡겨. 근데 얘는 원래 없었어요. 이거는 원래 없었는데 야 근데 과거에 대한 어땠으면 어땠을 건데 이 문장은 우리 이제 어떻게 말하냐. 그럼 이거 하자. 그 괜찮네.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가정법을 그렇게 어렵게 배우고 계신 거겠죠. 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문장 두 개 주셨죠. If I had not used the elevator, I could have arrived on time. 맞고요. If the man is good, who I will meet on Saturday is good. 맞습니다. I will marry him. 둘 다 맞아요. 이건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종속되지 않아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 남자에 대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시제는 will이 맞아요, 그냥.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should have, could have, would have인데 일단 가정법에 대한 설명은 대충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더 갈 필요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알면은 훨씬 쉬워질 거예요. 후에 문장들이 있죠.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 하는데 could have pp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could have done 할 수 있었다. 아, 할 수 있었다. 근데 안 했다가 되죠. 거의. 못했다도 되긴 하고요. 근데 could do 이러면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했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would have pp면은 뭐뭐 했을 텐데 뭐뭐라면 이런 말이고 요 세 개가 있고 이제 비슷한 친척 애들로는 might have pp가 있고 그다음에 must have pp가 있고 cannot have pp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might have는 뭐뭐였을지도 몰라라는 약간 추측이고 must have는 뭐뭐임였음에 틀림없어라는 강한 추측 그리고 cannot have는 뭐뭐 할 수 없어 할 리 없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도 있는데 오늘 요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should have, could have, would have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쓰임이 달라요. should have 같은 경우에는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should have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쓰여요. 왜냐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한 부연 설명절이 없어요, 얘는. 그냥 I should have studied hard. 내지는 이제 I never should have idled away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그냥 막 시간을 날려보내거나 이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어땠다는 말 자체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독립적으로 쓰여요. could have studied 이 문장 같은 could have 같은 경우에는 만약 뭐뭐였다면 뭐뭐 이것도 같이 붙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독립적이지 않고 뭔가 같이 와요. 근데 어떻게? 내가 처했던 상황과 내가 내가 처했던 상황 두 개가 와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다면 내가 이럴 텐데.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가요. 많이. 근데 would have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would have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어땠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하는 와중에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다가 그 가정에다가 내가 아니었던 곳에다가 나를 집어넣으면서 나였다면 너는 그랬지만 나였다면 이런 느낌이 would have예요. 그래서 얘네가 쓰임이 약간씩 다 달라요. 그래서 could have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나온 대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hould have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쓰고요. if를 포함하는 could have와는 달리 should have는 거의 독립적. 그냥 완전 독립적이죠, 쟤는. 그리고 이제 would have 같은 경우에는 대화문에서 이거를 would have 문장을 if를 넣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상대방이 과거에 했던 어떠한 행적을 말을 할 때 거기에다 대고 내가 반대 입장을 제시를 할 때 I wouldn't have PP 이렇게 말하거나 I would have PP라고 해서 나라면 그거 안 했을 텐데 내지는 나라면 그거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쓰는 게 would have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have는 실제 상황에서 실제로 if절을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could have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다 if까지 다 집어넣는 케이스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문법에서 if를 먼저 넣고 시작해서 그렇게 문장을 만드는 걸 연습하시는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 사람한테. 그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 대화를 할 때 저렇게 다 쓰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회화를 배우실 때 저렇게 다 쓰시는 걸 if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품을 완성을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접근법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냥 이거 먼저 연습하세요. should have 문장 만들고, could have 문장 만들고, would have 문장 만들고 이 세 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이거는. if 문제 시작한다고 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should have 독립적인 문장 하나 만드시고요. could have는 if를 포함한 문장 하나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would have는 음 요것도 if I had been yo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요렇게 3 개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빨리 늘어요, 가정법은. 이 3 개부터 하셔야 돼요. if 먼저 시작할 게 아니에요, 저거는. 무튼 그렇습니다. 대강의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 답변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 버린 것 같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아지경으로 제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떠들어 버렸는데 더 궁금하신 부분, 물어보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더 물어보세요. 네,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와중에 왜 이렇게 카메라가 뭘 인식을 못하죠?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